근세의 가장 위대하신 큰 스님, 경어 큰 스님에 대해서 그 행적과 또 경어 큰 스님께서 남기신 사상, 이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경어 큰 스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스님이신데, 근대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공부가 잘 돼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자, 큰 절에를 한번 이제 이 어른이 가시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얼굴이 알려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절에 가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이름은 알아도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께서 큰 절에 가셔가지고 느닷없이 대낮에 범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종을 치면은 그것은 산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든지 산중에 급한 일이 있다든지 이럴 적에 치는 종인데, 이걸 막 치니까 전부 전체 스님들이 전부 장삼가사를 수하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범종 치는 대로 뭔 일이냐. 다 모여드니까 그 앞에서 일일이 찾아뵙고 문안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안을 드리시고, 아주 이 어른의 그것을 흔히 말하면 기행이라고 그럽니다. 기행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제 기행이 아주 끄떡 없던 어른입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 그러면 이와 같은 기행으로 아주 너무 많이 알려져 계신 어른인데, 그런데 그 실체로는 경어 스님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큰 공부꾼이시고 큰 사상가이시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어른이 경어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경어 스님께서는 지금 이 청계사가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 땅이었던가 봅니다. 경기도 광주 땅 청계사에서 이제 출가를 일찍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학사로 옮기신다고요. 동학사로 옮기셔가지고 24세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머리가 천재였던지 간에 유교에서 도교까지 장자, 노자 다 달통을 하시고 불교를 다 달통하셔가지고 24세 때부터서 그 전문 강원에 강백을 지내세요. 24세. 아무리 빨라도 강백이 되려고 하면 40대가 넘어야 강백이 되는 건데, 24세 때 전문 강당에 강백이 되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 근대사에서 이 어른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학문과 선지가 두루두루 갖춘 분이 오로지 경어 스님 뿐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큰 스님께서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경어 스님의 수선 방암록 결사문을 결사 청규를 여러분들한테 발췌를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어른이 지금 보니까 기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어 스님 그러면은 큰 스님의 인식보다는 그렇게 아주 금세기에 기행을 많이 하신 스님, 이렇게들 모두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간에 여기 지금 이게 방암록 청규의 서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문장이 고급스럽고 문장이 격조가 높은지 말도 못합니다. 근래 스님들로서 이렇게 격조 높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구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참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아주 그 뛰어난 이런 문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선지로서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풍을 근대 불교의 선풍을 완전히 일으켜 놓으신 분이 이 경어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단에서나 또 밖에서나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스승 그러면은 이 경어천사 전부 이렇게 모두 알려져 있는 그런 어른인데, 그런데 그 어른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기행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반대 그 어른이 남기신 청규를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렇게 그 어른은 기행만 하신 분이냐? 결코 기행만 하신 어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청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청규 그러면 지금 동네 범어사 있죠? 네, 범어사에 항명함이라는 이 선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선결사 방암록 청규입니다. 그래서 수선결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참선을 결사하는 겁니다. 지금 결사하는 것은 결판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주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지 않고서는 큰 공부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업을 정말로 깨끗이 털어내고 새로운 내가 탄생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조금만치라도 뭔가를 하고 이 세상을 가자, 이런 마음속에 큰 다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선 이 방암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선방에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그 선방에 모인 대중 명단을 전부 작성을 합니다. 명단을 작성을 해. 그래서 그 이번에 이 선방은 누구가 모여서 이 참선을 한다. 이것이 이제 명단이거든요. 그 명단을 방암록이라고 그럽니다. 선방에서 이 방암록. 그런데 이 방암록에 청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선방 청규가 되겠습니다. 선방에 참선하려고 모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는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청규대로 이제 청규를 딱 선포하고 그 청규대로 그 선방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각기 그 선방의 조실 스님들이 자기 그냥 이게 아주 그 선풍을 일으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없는 하나 큰 단서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조실이 딱 되셨으면은 자기가 이번 결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이 청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걸고 시작을 해요. 여기에 위배된 사람은 여기서 축출이다. 이 선방에서 날 수가 없다. 그냥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축출 대상이 꼭 그 축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선방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게 각오가 아주 어느 곳보다도 아주 각오가 남다른 곳이 이게 선방입니다. 가장 규율이 까다롭고 가장 이게 생활이 규제가 많고 가장 이게 까다로운 데가 선방이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청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는데 글이 상당히 난해한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난해하다 이 말입니다. 난해한 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신 참선사하야. 이거는 개자는 이게 바르사니까 안 새기고요. 이게 몸신자 몸소 이 말입니다. 몸소 참선 사자 하나만 있으면 이 자는 결사라는 뜻이 됩니다. 참선 결사를 해서 이 말이에요. 몸소 참선 결사를 한다. 참선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명제 선책하니 이름이 선책의 등재가 되니
선책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방암록에 등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선방대중의 이름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방대중으로 한번 등재가 된 사람은 그 선방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두고두고 남을 인물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자기 이름이 지금 선방대중으로 지금 등재가 됐다고 한다면은 일단 인연이로다. 일단 이것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연인아, 그런데 불시 전방후 후하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지지 못한다. 참선을 해가지고 참선식이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후세에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은 뭐 하려고 참선하겠느냐. 이게 원이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합니다. 자기 업장 소멸하지 못하고 자기 습관 하나 착 고치지 못하고 그전처럼 똑같이 살으려면 뭐 하려고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는 것은 여기서 공부한 걸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자기 집안을 바꿔놓고 자기 집 주변 모든 일가 친척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방에 자기 이름이 등재까지 대놓고는 후세에 자기 이름 하나 날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걸 어디다 쓰겠는가요 지금. 예. 그래서 사지유 소사처에 뭐냐 그러면은요 꼭 생각할 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이게 이것이 무엇일까 하게 딱 핵심을 잡고 들어가야 공부가 되지. 이것이 무엇일까 하다만 딴 데로 갔다가 무엇일까 하다 이리 갔다 뭐 그러다가 또 이것이 무엇일고 이것은 10만 8천이 도망가 버리고 온 다른 생각 다 떠들고 이래서 자기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병폐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씩만 붙잡으라고 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빨리 띄어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빨리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수없이 많아.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하나 딱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잘못된 거야. 이건 꼭 고쳐내야 되겠어. 이건 꼭 털어내야 되겠어. 이렇게 이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먹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어디가 있으며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자기 걸 하나 탁 털어낼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랬으면은 지장보살이 웃고 나무아미타불이 웃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꼭 생각할 자리에서 당연히 근기가 미열하고 본인이 근기가 미약하고 너무너무 저열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어째서 안 되냐면 근기가 부족해서예요. 근기 부족. 공부 안 된 사람. 근기가 부족해가지고 공부 안 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저기 한 사람은 가만있어 이제 조금 이제 애기가 이렇게 하니까 요놈 조금 더 크거든 또 한다고 또 이러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그 여자 아줌마들 변명이 꼭 애기입니다 지금. 애기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큰 뒤에 공부해봤자 소용도 없어. 지금 공부를 해야 애가 쓸만한 놈이 나오지. 다 커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해서 뭐하게. 자기 공부 잘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좀 좋은 아이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뒤에 시작해봤자 하는 것보다. 되시겠죠? 그런데 근기가 미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라 지금. 그래가지고 정법이 이게 요리할세 정법이 요리한다는 것은 흘러 넘쳐가지고 깊질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정법을 이렇게 딱 가졌으면 이건 정법이구나. 이건 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깊어지는데 이게 깊어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반복하면 깊어져요. 이해하고 내버리면은 알기는 알았어도 깊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네, 정법이 가지고 흘러 넘쳐서 깊질 못해. 그래서 정법안장으로 하여금
부호 유통을 정법안장을 부호하고 탁 붙들고 정법안장을 붙들어서 유지하고 그리고 유통시키는 것 이것도 신라 유영양 형제원 실제로는 역량이 있는 형제들의 힘을 빌려야 하거늘 이 말은 스승이나 도반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정법안장을 하나 보호하고 유통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전구절 하나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버리라고 해도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지죠. 간절하게 이해가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데 하물며 무상이 신속하야 생사 사대언을 정말로 따지고 보니까 무상이 얼마만큼 신속합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 깜짝깜짝 놀래. 이게 걷다가 숨 차면 벌써 숨 차는구나. 세월이 그냥 뭐 절대 이게 나이 먹고 늙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냥 전부 기운들 다 떨어져 가지고 난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상이 신속해서 기운 떨어지고 이걸로 족하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생사사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금. 얼마도 남지도 않았는데 기가 인순 공가 일생화 어찌 가히 엄벙덤벙 인순이 그 말이거든요. 엄벙덤벙 예, 공가 일생화 헛되게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서 되겠는가? 헛되게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서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따지고 보면 밥이 안 먹어지고 잠이 안 와야 이게 옳거든요. 예? 그런데 밥은 밥대로 잘 먹고 잠은 잠대로 잘 자고 네?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밥이 제대로 먹어지고 어떻게 잠이 제대로 자지겠는가 말이에요. 예? 정말로 언제가 내가 이게 딱 가야 될 시간이 언제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질없이 세월을 그냥 낭비해서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 부질없이 세월 낭비할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빨리 붙잡아야 되거든 지금. 예? 빨리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에 아주 뭐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다가 더 빨리 가니까 그냥 하루에 1시간씩은 나는 무조건 앉아 있는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연부를 한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경은 절대로 안 빼고 읽는다. 이게 딱 서야 돼요. 그 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느냐? 해보면은 경을 읽으면 막 흥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연부를 하면은 흥이 나는 사람이 있고 참선을 탁 하고 일어나면 막 춤을 출 것처럼 흥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즐겁고 몸도 같이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으라고요. 예? 그냥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지금 경만 읽으면 나는 그렇게 즐겁더라. 그런 사람은 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는 참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앉았다만 일어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예? 그러면 그걸 찾아요. 그걸 날마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헛되게 우리가 일생을 보내지 않도록 이제 발심을 해야 되겠죠. 양능 실참 실화야 하면 만약에 능히 진짜로 참선을 해가지고 진짜를 깨닫고자 한다면 진짜 참선해서 진짜 한번 깨달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탐진 번뇌를 심심해탈하고 탐진치의 번뇌를 마음속에서 털어내버려야 되고 이게 참선 그러면은 전부 깨달음을 자꾸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이 깨달음을 추구해서 깨달음은 없어요. 예, 무엇이 아주 가장 핵심이냐? 참선의 핵심은 탐진치 번뇌를 덜어내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런데 탐진치가 딱 있으면은 이 세상이 앞이 안 보여요. 탐진치가 있으면은. 근데 탐진치를 내버리면은 이 세상이 자연히 보여요. 이게 예를 들면 한번 잘 보십시다. 이게 참선하다 딴 얘기 같지만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당 이걸 꼭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 무너뜨릴 생각 때문에 국가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서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서로 당끼리 저놈의 당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권 잡아야 돼. 이것만 있지 국가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가득 차버리면 국가 미래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더라도 국가 미래가 있는 길을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 당이 참패하더라도 국가 미래에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고 도움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애국자들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애국자가 애국심이 보이면은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애국심이 보인 쪽으로 마음이 자연히 가지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걸 내가 죽이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 가지요. 예? 마음이 서로 안 가니까 막 엉뚱한 사람이 막 지금 뭐 안철수 튀어나오고 뭐 튀어나오도 막 그냥 막 전청 나라가 흔들흔들 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에다가 마음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찬가지로 참선도 탐진치가 끊어지면은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당 이기고 저 당 죽이고 우리 당만 이겨야 되겠다 하니까 국가 미래가 안 보이지요. 그러면 지혜가 안 열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당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나라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지혜가 열려요 안 열려요? 바로 그 자체가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건 말고 따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해서 자꾸 지금 속고 있고 더디고 있는 이유가 탐진치는 그대로 놔둔 채 견성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탐진치는 그대로 놔두고 딱 깨닫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딱 내버리고 나면은 뭐 하려고 깨달아요? 예? 깨달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는 딱 탐진치 번뇌를 마음속에서 딱 해탈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 포화유서가 물물 연로하여 포화유서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모든 꽃이 피고 버들깨지 꽃 피고 포들까지 꽃 피고 이게 봄 되면 하죠. 예. 그러면 봄 되면은 꽃만 핍니까? 지금 겨울 되니까 하나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죠. 그러면 이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 물물에 현로하다는 것은 물물이 이 물건마다 전부 우리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자, 봄이 되니까 생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더니 그 봄이 며칠 안 있더니 겨울 아닌가. 지금 겨울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생기 있던 놈은 다 없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 인생도 그와 똑같이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그렇게 자연히 사람에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문을 해주는데 그 법문은 안 듣고 법문을 또 따로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자리 이제하니 자타가 이제해야 되나니 자리 이타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부를 성취시켜주고 이 말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화 미호와 어떻게 깨닫지 못한 채로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예?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요달했다는 것은 깨달음은 똑같은 글자거든요. 예, 이게 경지의 차이만 있어요. 예, 경지의 차이만 요자나 각자나 그러니까 어찌 깨닫지 않은 채 자리다가 이루어지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마음 바쁘게 공부에 지금 막 전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마음 바쁘게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예. 진정 참학자는 진정코 참선을 공부하는 자는 부시심상 농통일세 정말로 안 해야 될 것이 뭐가 안 해야 되느냐? 농통하지 말아야 되겠다. 농통이라는 말은 흐리멍텅하게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흐리멍텅. 이게요 돈을 버는 사람도요 돈이 안 벌린 사람은요 마지못해서 흐리멍텅하게 가서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벌려 버리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선배쓰면 그냥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이게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밤낮 없이 진심진력을 다한다면 안 벌어질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요. 흐리멍텅하고는 부자는 되고 싶어. 부자는 되고 싶어. 이렇게 부자는 되는 법이 없거든요. 이 세상 다 그래요 지금.
공부 정말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세월 보내는 거 이제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하자 이 말이죠. 그만하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두 눈이 그냥 빠져나오도록 떠야 돼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게 흐리멍텅하지 않고서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사 이제 뭐가 이루어졌느냐. 정루를 탈전했더라도 정루 이건 뭐냐 그러면은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우리가 감정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극복 솔직하게 잘 안 되죠. 감정 극복 미운 사람 보고 웃을 수 있어요? 감정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감정은 극복이 돼요. 감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감정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무엇인지 문제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큰 스님 말씀에서 아주 요점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단계는 감정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극복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 안 이루어지냐? 청허가 안 이루어지더라. 청허가 뭔가 보세요. 맑을 청자, 텅 비어 있을 허자. 맑게 텅 비어 있는 마음.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야말로 맑은 우물에 물결 하나도 안 치고 그러면 물이 맑았잖아요. 거울에 때 하나도 안 묻으면 반짝반짝해서 뭐든지 가서 뭐 보이죠. 그렇게 생긴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우리 마음이 탐진치 때문에 마음이 담박담박 이게 막 심장 뛰어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탐진치 때문에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심장 뛰듯이 움직여 버리니까 물이 안 움직이고 고요해야 보이는데 움직여 버리니까 안 보이죠. 또 이게 막 움직여 버리니까 맑은 거울에서 또 벗어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맑은 거울 이게 물이 맑아지려 그러면 안 움직이면 되고, 깨끗한 거울이 깨끗해지려 그러면 때가 안 묻으면 되는데 때가 뭐냐 탐진치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를 딱 완전히 버려지고 나면은 맑을 청자하고 비러자의 경지에 오는데 이 자리에 이르르면은 뭐가 되느냐 미면 정결로신이요. 그 자리에 딱 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갔는가 하고 자기를 딱 돌이켜 보니까 아니요. 근데 자기가 안 된 것 정도는 또 알아야 또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깜짝 놀래게 공부를 조금 잘못하게 되면요, 자기는 다 됐다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는 공부 끝났다고. 영원히 공부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공부는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은 져야 되고 지면은 떠야 되고 반복이죠. 참선도 반복을 멈추면 그것이 그때가 아니요. 반복을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서 반복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 때까지 반복을 멈추지 않고 탁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손 흔들면서 갈 수가 있다고요. 잘들 있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안 멈췄으니까. 근데 멈추고 나면은 절대로 손 못 흔들어 죽을 적에. 나 살려라 그러죠. 무슨 말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정말로 청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청결해지지? 청결하려고 막 이렇게 힘쓰는 이런 경지에 이르고 만단 말이에요. 힘써버리면 이미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또한 심광이 원해가야 심광은 내 마음 광명이 아주 밝아가지고 확달연근하면 확연히 신령자리의 근본에 통달하면은 그러면 마음 근본 자리에 통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근본 자리에 통달을 해야 되거든요. 통해야 되거든요. 마음 근본 자리에 딱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시시 반제오리라 비로소 반튼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이루어졌다고 말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참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분발심을 일으켜주고 있고 계속 발심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왜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참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참선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발이에요, 분발. 이해가 되세요? 네. 참선은 절대 방법 없어도 코가 있으면은 숨 쉬는 방법 없이도 잘만 쉬어요, 그냥. 예? 입이 있으면은 밥 먹는 훈련 안 해도 밥만 잘 먹는다고 해요. 그거는 절대로 방법은 가르쳐줘서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먹어야 되겠다. 숨을 쉬어야 되겠다. 발심하는 것뿐이에요. 발심만 하면은 그때부터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와 같이 구구절절히 발심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제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주장 횡담 불고인이 각입 천봉 만봉거라 하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주장자를 빗게 들고 세상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주장자 빗게 들고 세상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속 깊이 탁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천봉 만봉의 산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수행자가 무엇이 결여되면은 공부가 다 안 돼 버리냐 그러면은 이 공부를 이 세상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없애줘야 되겠고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분발심을 가지고 참선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자 하나 들고 세상 사람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설사 공부에 견성 성불을 했다 치더라도 어디다 쓰겠어요? 그건 쓸데없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역시 공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도 않느냐? 실상세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 공부를 잘못하면은 현상계 떠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영원히 안 되는 공부예요. 그 공부가. 예? 그렇게 가면은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현상계를 떠난 실상계는 존재하지 않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경허 스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이 지금 앞에서 쭉 그동안에 했던 말씀들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은 다른 선지식도 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분발시키는 거는. 그런데 경허 스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이거예요. 주장자 들고 산중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그건 쓸모있는 사람 아니다. 이 말씀은 경허 스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설득 여시라도 설사 이와 같이 하더라도 지시 임마고요 불해 임마래며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다 이게 주장자 싶고 산속에 들어갈 줄 알았지 산속에서 나올 줄 모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나올 줄 모르니까 이 사람 어디다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이런 자세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죠. 고운 또 옛날 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중한 선제는 하처고 정말로 그 위대했던 선제동자는 어느 곳을 향해 갔던가. 청소풍감 병난간이라 하니 맑은 밤 구름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맑은 밤 있죠. 예, 맑은 밤에 바람이 푸른 대나무를 흔든다. 바람이 푸른 대나무를 흔든다. 이러면은 그게 어떤 경지냐? 정말 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경지. 밤이면 모든 일이 멈췄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은 동하는 시간이고요. 밤은 멈춰진 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 멈췄는데 어떻게 멈췄느냐? 맑은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까지 다 멈춰진 밤이에요. 그래 탐진치까지 멈춰진 맑은 아주 깨끗한 밤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깨끗한 밤에 바람이 푸른 대나무를 흔들어서 흔들흔들 하면은
이 세상의 청량제가 돼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시원하게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선제동자가 어느 곳을 향해 갔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녔다 이 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뭇 바람을 다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선제동자 53선지식 찾아다니는 거 보면은요, 정말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이게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사상이 있질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그거는 이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찌들었던 마음들 싹 털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한 것이냐. 주역에서도 풍이산지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은 무엇을 하느냐. 잔뜩 쌓여있던 것을 흐트러내주는 것이에요. 바람이 하는 역할은 쌓인 걸 흐트러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묵은 때들 쫙 털어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예. 자, 수연 여신의 비록 이와 같지만은 신마처가 득자 소식내야. 그러면은 비록 그렇다면은 어느 곳에서 이러한 소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런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게 또 각 촉구지요 지금. 옛날 스님들 이 얘기 딱 끌어다 놓고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참선 제대로 하라고 이제 막 촉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해놓으시고는 오라 인신난덕이요.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정법의 난문일세 정법은 듣기도 어렵더라. 신참 선사는 몸소 참선 결사에 하는 사람은 참선 결사에 해가지고 명제에 선체간이 이름이 선방 책에 등재가 됐으니 그래 방암록에 자기 이름이 석자가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예, 등재가 됐으니 당자 심사원저 마땅히 스스로 깊게 사유할진저 깊게 생각을 해라. 깊게 생각을 해라.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참선 뭐든지 저는 권장하는 것이요. 연구하면서 해라 하는 거예요. 참선도 연구하면서 하면은요. 누구한테 참선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고 이거 그런 소리 듣지 말고요. 자기가 연구해야 돼요. 나무 것 이거 남이 먹던 것 얻어서 씹던 것 얻어서 대신 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죠? 네, 그런 걸 왜 먹어요? 남이 먹던 거. 자기가 연구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상자는 서중 청규하야 이 대중들이 청규를 잘 가지고 거나 문중에 불가무자라다 이 참선하는 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규라는 것은 이 규칙이에요. 규칙. 예, 규칙을 그러면서 고로 제설 약간 하노니 내가 약간을 제시하노니 이 여러분들 이 청규는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청규에는 그냥 자기가 경거 큰 스님께서 자기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머리 싸 가지고 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불러 모아 가지고 회의를 거쳤어요. 회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됐죠. 자시여 대중 상하가니 이것은 대중으로 더불어 상량해 가지고 확정 지은 것이니 서로 토론해 가지고 확정 지은 것이니 불역지 상품야라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법이다. 절대로 이것은 바꿔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행망 일존봉행하여 유통법하온저 바라고 바라노니 한결같이 받들어 봉행해서 이 세상을 법화를 유통시켜야 하겠다 하는 이 원을 꼭 가질진저 이렇게 지금 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어른께서 이제 청규에 9가지 것을 딱 해주셨어요. 9가지. 근데 이 9가지 규칙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꼭 해야 될 참선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폐역 잠난한 사람, 폐역무도하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폐역무도한 사람은 참선하기 전에 참회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폐역무도한 사람인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폐역무도한 놈이다 알려줘야 돼요 본인에게. 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딱 알려줘서 이걸 일깨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참선할 때만 이렇게 앉아 있고 밖에만 나가면 희다 그래 버리거든.
참선할 때만은 참 하다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잡담 마디 희론 이렇게 하지 말 것. 참선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 또 문제냐 그러면요. 대중을 이간질시키는 것을 제일 꺼립니다. 옛날부터. 대중을 이간질시키지 마라. 예. 그리고 또 참선하는 사람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울력이라고 그랬어요. 울력, 일하는 거예요. 이럴 적에 꼭 뒤로 빠져가지고 뒷짐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걸 아주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참선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참선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청규를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 범어사 이게 선방에다가 이제 이 방암록을 붙여놓고 이대로 이제 결사를 시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온 이제 되게 큰 스님들이 기라성 같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큰 제자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공부할 것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묶을 것은 확실히 묶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서 나는 무엇을 묶겠다 이 마음 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묶는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만은 나는 안 해 이것이 묶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묶어서 큰 공부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제 경허 스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하남 노스님을 하는데 하남 노스님 경허 스님을 왜 한 번 하고 지금 바로 하남 노스님한테로 넘어가냐면은 하남 노스님 행장 속에 경허 스님 얘기가 절반 이상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경허 스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하남 노스님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한번 큰 스님들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